안녕하세요. 원대영입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날씨가 아주 추웠었는데 오늘 날씨는 참 많이 풀어지고 아주 화창하지는 않지만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저희 책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 각양각지에서 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순창을 생각할 때 참 이런 말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순창이 참 좋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좋은 순창에서 순창군 인계면에서 태어나서 구림에 있는 율곡초등학교를 다니고 순창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순창중학교를 다녔을 때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빗바우에서 순창중학교까지 한 7km 정도 되었었는데 1학년 때, 2학년 때는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3학년 될 때는 좀 공부를 해라고 아침에는 걸어가고 아침에는 버스를 타고 저녁에는 또 버스를 타라고 어머니께서 차비를 주셨습니다.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 빗바우에서 그 신장로를 걸어서 순창중학교까지 올 때 차들이 지나가면은 우리가 걸어가면은 그때 흙먼지들이 차 밖에서 많이 뿌려지는 걸 보고 저는 항상 그 먼지를 뒤집으시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순창은 언제나 정말 이 흙먼지 안 나는 거리를 신장로를 걸어가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빨리 포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순창중학교에서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제가 전주고등학교를 갔었는데 저희 동네 뒷동산에서 항상 보면은 전주 올라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길이 정말 구불구불 한 10개 정도 돼야 그 암지 고개를 넘어가는 걸로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버스를 전주고등학교 시험 보러 갈 때 그 버스를 처음 타봤습니다. 전주고등학교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그 암제고개를 거의 넘어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버스를 부러워했던 제가 그 버스를 타고 전주 그 암제고개를 넘어갈 때 저희 형님이 제가 그때 저는 몰랐었는데 저희 형님이 저한테 한숨을 쉬더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한숨을 쉬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그 전주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주 가서 그 다음에 꿈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들어간 이유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빗바우인데 그때는 나무를 하러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주 부지런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나무를 하러 갈 때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때 작대기라고 그러죠. 이게 작대기를 들고 가시자고 할 때 저한테 들고 가라고 하시면서 나무를 하러 가셨을 때 그 동안이 지들째를 넘어서 또 안신해를 넘어서 산안절까지 아버지께서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안절 여러분께서는 아마 산안절은 안 들어보셨어도 만일사라는 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안절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랑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이 산안절에 와서 고추장을 먹어보고 나서 그 고추장이 하도 맛있어서 그 후에 진상해랐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식품과 음식과 발효와 관련을 맺게 된 동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1년에 2번 정도 누에를 키우셔가지고 누에를 팔아서 저의 학비를 대셨습니다. 아마 그때는 누에를 키울 때 지금같이 뽕나무를 키운 적은 없었습니다. 들에 가서 뽕나무에서 뽕을 따다가 누에를 키우셔가지고 저희 학비를 대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누님이 오셨는데, 누님이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시는데, 예, 저희 누님께서 그때는 그 안신에, 지금 안정리라고 그러죠. 안신에 가서 다슬기를 잡아다가 수제비국을 끓여주시고, 그 다음에 푸른 수제비국을 먹고 나서 다슬기를 저녁 내내, 정말 그 저녁 내내 이걸 바늘로 까먹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그 아버지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누님, 우리 어머님, 그런 이야기가 제가 서울대 식품을 전공하는 동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 어머님께서, 우리 아버님께서 4대 독자이셔가지고 저희 어머님께서 제사를 많이 지냈었습니다. 그때마다 술을 정말 제가 볼 때는 잘 담그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술을 담그면 밀주라고 단속을 해서 술을 나중에는 안 담그셨는데, 술을 정말 잘 담그셨기 때문에 저는 태생적으로 발효와 음식과 그 다음에 농촌과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MIT 생물학과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제가 주로 한 연구는 우리 식품이 얼마나 우리 몸에서 건강하게 작용하느냐, 그런 쪽에 한 30년 연구를 하고, 또 하나는 저희 식품연구원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은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식품연구원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기업에 기술 이전해 가지고 제품 생산하는 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어떤 식품의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농촌과 농업과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저희 식품연구원에서 기술 개발을 해라고 해서 능금주스를 개발했습니다. 어디하고 했냐면요, 대구 능금주스 조합하고요. 그래서 대구 능금주스 조합에서 사과주스, 능금주스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잘 팔렸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어렸을 때, 한두 살 됐을 때 능금주스가 잘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농림수산부 장관이 TV에서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좋은 사과는 여러분 집에 직접 배달돼서 사과로 바로 먹고,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나쁜 사과, 즉 낙과를, 떨어진 사과를 이렇게 주스로 만드니까 농어민 소득 증대가 많이 되더라 해서 자랑을 했어요, 장관이. 그 다음부터 능금주스가 팔리기 시작 안 했어요. 왜? 우리 딸을 키우는, 우리 그때 애기 그때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낙과로 만든 능금주스를 먹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들이 좋은 원료를 가지고 만든 주스를 먹으려고 하는데 낙과로 만든 주스를 먹이기 싫어가지고 거의 그 공장이 600억 부도나고 망했어요. 식품연구원이 개발해서 기술 준 그 공장들이 그런 식으로 거의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소비자들은,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배고픔을 시대를 지나서 사과 주스를 안 먹은 사람이 아니라 사과 주스를 먹어도 좋은 사과로 만든 주스를 먹겠다. 그리고 원료도 좋은 원료를 갖고 먹는 것이 제일 몸에 좋다는 것들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의 패턴이 바뀐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똑같이 기업이 돈 버는 걸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쓰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는 식품연구가 기업이 돈 버는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우리 순창 국민이 아니면 어느 국민이 농업서부터
먹는 것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사료까지도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농업, 음식, 농촌, 문화, 생활, 건강 이런 것이 다 같이 간다는 것을 그때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식품의 우리나라 전통식품과 우리나라 문화화, 그 다음에 시골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 다음에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무조건 생산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순창도 옛날에는 한우가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순창하고 정읍하고 축협이 통합된 다음부터 정읍 한우는 무슨 단풍, 뭐 내장 단풍 한우라는 브랜드는 있는데 순창 한우 브랜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이 잘 살려고 하면은 문화와 브랜드와 모든 가치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소도시, 지역, 농촌이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연구를 그 후로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잘 사는 것이 문화와 건강과 휴식. 여러분 70년대만 해도요,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고 노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하는 시간은 8시간으로 줄어들고 노는 시간이 18시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는 시간, 즐거운 시간, 먹는 시간, 그런 힐링 시간에 맞는 도시가 돼야 된다는 게 순창의 농촌 도시가 된다는 것을 제 책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맛과 멋과 즐거움과 경치와 행복과 그 다음에 순창에 와서 먹고 놀고 자고 즐기고 힐링하는 도시가 돼야 됩니다. 도시라는 게 인구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 많은 생활 수준에 따라서 도시라고 되는데, 순창도 농촌이 아니라 얼마만큼 복합 농촌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득 5만 불 시대 정말 빨리 하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준비하지, 지금도 늦었습니다. 사실은 순창이요. 늦었는데 지금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해야 이웃의 담양보다 더 잘 사는, 남원보다 더 잘 사는 소도시, 대한민국의 어떤 농촌보다 잘 사는 소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가끔 서울에 있지만은 항상 생각할 때 순창이 참 좋더라 그런 생각을 많습니다. 여러분, 순창군의 구호가 순창이 참 좋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미래가 확실히 우리가 준비하면은, 우리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똑같이 지금